프롬프트 딱 한 번, 이 한 번으로 데이터베이스 구축부터 백엔드, 화면까지 전부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AI가 여기까지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왜 대부분의 비개발자분들은 한 번에 안 될까요? 바이브 코딩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이유 딱 하나입니다. 오늘 알아가실 이 기초를 몰라서 그렇거든요. 비개발자가 제일 어려워하는 게 바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랑 연결이잖아요. 근데 이 영상 하나만 보시면 그 둘을 완벽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AI한테 정확하게 지시할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처음 딱 한 번만 제대로 이해하면 끝납니다. 그 제대로를 오늘 이 영상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살아남을 것이다.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배운 거 잠깐만 떠올려 볼게요. 데이터베이스가 뭐라고 했죠? 기억이 안 나셔도 괜찮습니다. 원래 이게 한 번에 머리에 딱 안 들어옵니다. 그래도 혹시 아예 처음 보시는 분이거나 완전 까먹었다 싶으시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지난 영상 한 번만 복습하고 오시면 더 편해요. 자, 그럼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이트나 앱을 만드는 건 집을 짓는 거랑 똑같다고 했습니다. 최종 결과물이 집인 거죠. 집을 지을 때는 공간을 막 나누잖아요. 냉장고 들어갈 자리, 옷장 자리, 침실, 화장실, 창고, 각각 목적이 있는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집은 정리정돈이 생명이죠. 옷이 옷장에 있어야 필요할 때 바로 꺼내는데 옷이 갑자기 부엌에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집을 다 뒤져야 하잖아요. 사이트도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 쇼핑몰 사이트를 하나의 집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 안에도 공간이 필요하죠. 아이디 비밀번호로 로그인하는 회원 정보 공간,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보게 되는 상품 리스트 공간, 주문, 결제, 배송 같은 주문 정보 공간. 이렇게 여러 정보들이 있으면 이걸 한 군데에 잘 모아두고 관리할 큰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 큰 공간을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즉 DB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라는 집안에 회원 정보는 회원 정보 방에, 상품 정보는 상품 정보 방에 따로 넣어두는 그 방이 바로 테이블입니다. 정리하면 딱 이겁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집, 즉 큰 공간, 테이블은 집안의 방, 즉 정보를 종류별로 나눠 담는 공간입니다. 자, 이제 데이터베이스라는 개념 머릿속에 좀 정리되시죠? 자, 이제 큰 그림을 예시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비용 분석 대시보드를 PC 화면에 띄우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그렇죠. 먼저 비용 데이터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그 데이터를 담아둘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아무데나 넣으면 될까요? 아니죠. 데이터베이스라는 큰 공간 안에 비용이라는 이름표가 붙은 별도의 테이블에 넣어둬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엑셀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엑셀 파일 하나 열면 그 안에 시트가 여러 개 있잖아요. 그 엑셀 파일을 데이터베이스라고 생각하시고 시트 하나하나를 테이블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도 회사에서 쓰시는 엑셀표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행이 있고 열이 있고 딱 그겁니다. 자, 그런데 이 데이터베이스를 담고 관리하는 프로그램은 따로 있더라고요. 종류가 꽤 여러 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대부분의 회사가 많이 쓰는 PostgreSQL을 설치해서 직접 구축해 볼 겁니다. 자, PostgreSQL로 데이터베이스랑 테이블을 만들어서 비용 데이터를 저장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이걸 화면에 띄워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 데이터를 크롬이나 엣지 같은 웹 브라우저에 띄우려면 뭐가 있어야 할까요? 바로 브라우저랑 데이터베이스 사이에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통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그 데이터를 웹으로 보내서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나 이미지로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 통로가 바로 API입니다. 쉽게 말하면 API는 데이터베이스랑 화면 사이를 부지런히 오가는 배달부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떤 사이트에 처음 가입할 때 정보를 입력하시잖아요. 아이디, 비밀번호, 이메일 주소. 그 입력한 정보를 API가 데이터베이스에 회원 정보 테이블까지 가져다 저장합니다. 그리고 로그인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아이디랑 비번을 넣으면 API가 그걸 들고 다시 DB로 달려갑니다. 일치하는 정보가 있는지 확인하고 화면으로 다시 돌아와요. 맞으면 로그인 완료, 안 맞으면 일치하지 않습니다가 뜹니다. 이게 바로 API가 하는 일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남았네요. 화면에 보이는 걸 보기 좋게 디자인하는 일입니다. 글꼴은 뭘로 할지, 색은 어떻게 할지, 매출 숫자는 그래프로 어떻게 그릴지, 크기랑 위치까지 다 정해줘야 하거든요. 이걸 우리는 프론트엔드 개발이라고 부릅니다. UI UX죠. 쉽게 말하면 화면을 보기 좋고 쓰기 편하게 꾸미는 작업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걸 하려면 우리 앞으로 계속 개발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개발 환경부터 세팅할 겁니다. 회사에서는 도커라는 이미 잘 차려진 밥상 같은 서비스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숟가락만 얹으면 되는 환경이죠. 다만 이건 어느 정도 스킬이 쌓인 뒤에 한번 사용해보는 걸로 하고 지금은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 참고만 해두시면 됩니다. 자, 요즘 개발자들이 AI 코딩 도구로 클로드 코드를 많이 쓰죠. 근데 문제는 개발자들은 이걸 보통 터미널에서 씁니다. 우리요? 터미널이 뭐예요? 버스 정류장입니까? 검은 화면만 보면 그냥 A씨 하고 바로 포기하게 됩니다.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은 초보자 입장에서
터미널이 너무 부담되지 않게 VS 코드라는 무료 코드 편집기를 기준으로 같이 갑니다. VS 코드가 뭐냐고요? 쉽게 말하면 코딩할 때 쓰는 워드, 엑셀 같은 작업 도구입니다. 워드가 있으면 문서가 훨씬 편해지듯이 VS 코드가 있으면 코드를 훨씬 편하게 쓰고 실행하고 관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VS 코드를 쓰는 이유가 무려 4가지나 있습니다. 첫 번째, 무료입니다. 진짜 무료. 두 번째, 확장 기능이 엄청 많아요. 레고처럼 필요한 기능을 붙이면 됩니다. 세 번째,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쓰던 방식이라 나중에 다른 툴로 넘어가도 적응이 쉽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VS 코드 안에서 클로드 코드도 쓸 수 있습니다. 이게 초보자 입장에선 진짜 큽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우리는 이것도 다 깔 예정입니다. DB를 연결하려면 Python, Node.js, Git, PostgreSQL이 필요하고 데이터를 꺼내오기 위한 API 연결, 마지막으로 화면에 보여주는 React 프론트엔드까지도 갈 겁니다. 지금 당장 다 이해 못하셔도 됩니다. 정상입니다. 대신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영상 끝까지 따라오시면 그냥 아는 사람이 아니라 직접 만들 줄 아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블로그 만들고 싶으신가요? 됩니다. 쇼핑몰 만들고 싶으신가요? 됩니다. 여러분 아이디어를 구현하고 싶으신가요? 됩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약속합시다. 나는 안 될 거야. 그 생각은 지금 이 영상 좋아요 버튼 누르는 순간 같이 버리세요. 여러분이 하실 일은 단 하나예요. 저만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따라오기. 준비되셨죠? 그럼 진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로 VS 코드를 설치해 보겠습니다. 먼저 인터넷 주소창에 이렇게 입력해 보겠습니다. code.visualstudio.com. 자, 접속하셨으면 검은색 배경에 Download for Windows 버튼이 보이실 겁니다. 이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운로드가 시작되죠.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받아진 파일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처음 나오는 화면에서는 사용권 계약에 동의해 주시고 다음을 눌러주세요. 그 다음 나오는 추가 작업 선택 화면에서는 화면에 보이시는 항목들 3가지를 모두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설치를 눌러주세요. 설치가 끝나면 마지막으로 종료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이제 VS 코드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그럼 실행된 화면을 한번 볼까요? 처음 보시면 조금 어색합니다. 당연합니다. 원래 처음 보는 프로그램은 다 어색해요. 지금은 그냥 이렇게 생긴 프로그램이구나 이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곧 금방 익숙해지실 겁니다. 자, 다음으로는 한글팩을 설치해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영어보다는 한글이 훨씬 편하시죠? VS 코드 화면에서 Ctrl+Shift+X키를 같이 눌러주세요. 그러면 왼쪽에 확장 화면이 열리고 위쪽에 검색창이 나타납니다. 여기 검색창에 Korean Language Pack이라고 입력한 뒤 엔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맨 위쪽에 Korean Language Pack for Visual Studio Code가 보이실 텐데요. 거기서 인스톨 버튼을 눌러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오른쪽 아래에 Change Language and Restart라는 버튼이 뜹니다. 그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새로 시작되면서 화면이 한글로 바뀌게 됩니다. 아까보다 훨씬 덜 낯설고 조금 마음이 놓이시죠? 좋습니다. 그럼 이제 이 코드 편집기에 클로드 코드도 설치해 보겠습니다. 방법은 방금 한글팩 설치하셨던 것과 똑같습니다. 다시 한번 Ctrl+Shift+X를 눌러서 확장 화면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검색창에 클로드 코드라고 입력해줍니다. 검색 결과에서 클로드 코드 확장을 찾아서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이 엔트로픽으로 되어 있는 클로드 코드를 선택해 주셔야 하니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치하는 과정에서 게시자 신뢰 및 설치 같은 버튼이 나오면 그대로 눌러주시면 됩니다. 설치가 끝나면 Get Started with Cloud Code 같은 안내 화면이 뜰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일단 완료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제 VS 코드의 클로드 코드 설치까지 끝났습니다. 자, 여러분 클로드도 설치했으니 GPT를 사용하시는 분은 코덱스도 똑같은 방식으로 설치하시면 되겠죠? 지금은 설치는 이렇게 하는구나. 여기까지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실제 사용 방법은 영상 마지막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다 배운 다음 AI를 활용해서 일을 훨씬 빠르게 처리하는 단계에서 제가 다시 한번 쉽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설치할 건 파이썬입니다. 파이썬,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못 들어보셨어도 괜찮습니다. 지금 처음 들으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우리가 집을 지으려면 자재가 필요하죠. 벽돌로 지을지, 나무로 지을지, 철근으로 지을지 정해야 하잖아요. 프로그래밍도 똑같습니다. 어떤 언어를 사용할지 정해야 합니다. 자바, C 언어, 파이썬 이런 것들이 바로 그 언어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AI 시대에 가장 많이 쓰이고 또 배우기에도 비교적 부담이 적은 파이썬으로 백엔드를 만들어 볼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파이썬으로 작업하려면 내 컴퓨터가 파이썬이라는 언어를 알아들을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이 먼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파이썬을 실행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를 먼저 깔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설치해 보겠습니다. 인터넷 주소창에 이렇게 입력해 주세요. python.org/download. 그리고 화면에 접속하시면 다운로드 버튼이 보이실 텐데요. 여기서 화면에 보이는 최신 파이썬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최신 버전이 python.3.14.3으로 되어 있네요. 다운로드가 끝나면 파일을 실행해 주세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처음 설치 화면 아래쪽에 보면 add python.exe2pass라는 체크 항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꼭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이거 체크 안 하면 나중에 터미널에서 파이썬 명령어가 안 먹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건 꼭 기억해 주세요. 체크하셨으면 Install Now를 눌러서 설치를 시작합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Close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제대로 설치됐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VS 코드를 다시 열어주세요. 그리고 상단 메뉴에서 터미널, 새 터미널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검은 창이 하나 열리죠? 이게 바로 터미널입니다. 여기 아래 명령어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python version. 여기서 파이썬 다음에는 한 칸 띄우고 version을 입력하셔야 합니다. 숫자가 보이면 잘 설치된 겁니다. 좋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네요. 그런데 여기서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어요. 아니, 터미널이 뭐길래 여기다 글자를 쳤더니 버전이 나오지? 이제 터미널이 뭔지도 아주 쉽게 설명드릴게요. 터미널은 쉽게 말하면 컴퓨터용 리모컨입니다. 컴퓨터에게 짧은 글, 즉 명령어를 입력해서 일을 시키는 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컴퓨터에 일을 시킬 때 어떻게 하죠? 폴더를 만들 때 마우스 우클릭하고,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더블 클릭하고, 파일을 저장할 때 버튼을 누르잖아요? 그런데 터미널에서는 그런 일을 마우스 대신 글자 명령어로 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폴더 만들어, 폴더 열어, 프로그램 설치해, 프로그램 실행해, 이런 것들을 텍스트의 명령어로 입력해서 컴퓨터에게 시키는 거죠. 그래서 개발자들이 터미널을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많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만든 웹사이트를 실행하거나 개발에 필요한 도구를 설치하거나 파일과 폴더를 관리하거나 에러를 확인하거나 만든 코드를 저장하고 서버에 올리고 배포하는 작업까지 다 여기서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딱 이겁니다. 터미널은 컴퓨터에게 글로 명령을 내려서 설치, 실행, 관리, 문제 해결을 하는 창이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충분합니다. 자, 다음으로 설치할 것은 Node.js입니다. 이건 쉽게 말하면 자바스크립트를 웹브라우저 밖에서도 실행할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이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뭐가 보이죠? 그렇죠. 화면 디자인이 먼저 보입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화면을 만드는 영역이 바로 프론트엔드 개발입니다. 프론트엔드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화면의 모양을 꾸미는 디자인 영역, 즉 CSS이고 또 하나는 사용자의 행동에 반응하게 만드는 동작 영역, 즉 자바스크립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마우스를 올렸더니 카드색이 바뀐다. 버튼을 눌렀더니 팝업창이 뜬다. 메뉴를 클릭했더니 화면이 바뀐다. 이런 식으로 웹사이트가 실제로 동작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자바스크립트입니다. 그런데 원래 자바스크립트는 크롬, 엣지 같은 웹브라우저 안에서만 실행되는 언어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웹사이트를 만들 때 브라우저에 올리기 전에 먼저 준비하고 조립하고 테스트하고 실행해봐야 하잖아요. 바로 그걸 브라우저 밖 내 컴퓨터에서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Node.js입니다. 쉽게 정리하면 이겁니다. Node.js는 자바스크립트를 내 컴퓨터에서도 실행할 수 있게 해주는 환경이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웹사이트를 만들기 전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작업을 내 컴퓨터에서 먼저 해볼 수 있게 해주는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Node.js를 설치하면 같이 따라오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npm입니다. 이 npm은 뭐냐? 쉽게 말하면 남들이 만들어 놓은 기능들을 가져다 쓸 수 있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예를 들어 원래라면 날짜 계산, 지도, 차트 같은 기능도 전부 내가 직접 하나하나 만들어야 할 수 있는데 npm을 쓰면 이미 잘 만들어진 것들을 가져와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Node.js는 자바스크립트를 내 컴퓨터에서 실행하게 해주는 환경, npm은 필요한 기능들을 가져다 쓸 수 있게 해주는 도구. 자, 그럼 이제 설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인터넷 주소창에 nodejs.org라고 입력합니다. 접속하시면 왼쪽 상단 쪽에 다운로드 메뉴가 보이실 겁니다. 그걸 클릭해서 들어가 주세요. 그러면 윈도우즈 설치 프로그램 .emsi가 보일 텐데요. 그 파일을 다운로드한 뒤 실행해 주시면 됩니다. 설치가 처음 시작되면 먼저 웰컴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넥스트를 눌러주세요. 다음으로 라이선스 화면이 나오면 동의하시고 넥스트를 눌러줍니다. 설치 폴더 위치는 그대로 두시고 넥스트를 눌러주세요. 그 다음 셋업 화면도 기본값 그대로 체크된 상태로 넥스트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나오는 툴 관련 화면도 자동 설치 체크는 하지 않은 상태 그대로 넥스트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스톨을 눌러서 설치를 진행합니다. 설치가 끝나면 피니쉬를 눌러서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제대로 설치됐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시 VS 코드로 돌아가서 아래쪽 터미널 창에 다음 명령어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엔터를 눌렀을 때 버전 번호가 뜨면 성공입니다. 이제 또 하나의 중요한 준비가 끝났네요.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Git을 설치해 보겠습니다. Git은 또 뭐고 왜 필요하냐고요? Git은 쉽게 말해서 버전 관리 도구입니다. 내가 코드를 언제, 어떻게 바꿨는지 기록해주는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코드를 계속 수정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Git을 사용하면 누가, 언제, 무엇을 바꿨는지 기록이 남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같이 작업할 때도 꼭 필요하고 혼자 작업할 때도 아주 유용합니다. 왜냐하면 잘못 수정했을 때 이전 상태로 다시 돌리고 싶다. 이런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때 Git이 있으면 이전 버전으로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사용할 GitHub라는 온라인 코드 저장소에 내 컴퓨터에서 작업한 코드를 올릴 때도 Git이 필요합니다. GitHub는 뒤에서 다시 제대로 설명드리고 지금은 먼저 Git부터 설치해 보겠습니다. 먼저 인터넷 주소창에 git-scm.com을 입력합니다. 엔터를 눌러 접속하시면 오른쪽에 Install for Windows라고 보이실 겁니다. 그걸 클릭해 주세요. 들어가면 처음 보이는 Click here to download the latest 이 문구를 눌러서 최신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 해줍니다. 다운로드가 끝나면 실행 파일을 실행해 주세요. 처음 나오는 라이선스 화면에서는 Next를 눌러줍니다. 파일 경로도 그대로 두고 Next를 눌러주세요. 다음으로 Select Components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화면에 보이시는 기본 체크 상태를 그대로 두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혹시 체크가 빠져있는 항목이 있다면 화면에 보이는 대로 맞춰주시고 Next를 눌러주세요. 그 다음 화면도 그대로 두고 Next를 눌러줍니다. 이제 중요한 부분이 하나 나옵니다. 기본 에디터 선택 화면인데요. 여기서 기본 값이 윈으로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초보자분들께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드롭다운 메뉴를 눌러서 Use Visual Studio Code as Git's Default Editor 이걸 선택해 주시고 Next를 눌러주세요. 그 다음 브랜치 이름 관련 화면에서는 기본 브랜치가 메인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Next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Git을 어디서 사용할지 묻는 화면인데 Git from the command line으로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Next를 눌러주세요. 그 다음 SSH 관련 화면은 Use Bundled로 되어 있는 기본 값 그대로 Next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HTTPS 관련 화면에서는 초보자분들은 Use the OpenSSL library를 체크하고 Next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줄바꿈 관련 화면에서는 Checkout Window Style로 되어 있는 기본값 그대로 Next를 눌러주세요. 다음 터미널 관련 화면에서는 Use min TTY 쪽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Next를 눌러줍니다. 다음에 나온 Git pull 동작 관련 화면은 Rebase를 선택하고 Next를 눌러주세요. 그 다음 자격 증명 관련 화면에서는 Git Credential Manager가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Next를 눌러주세요. 마지막으로 나오는 추가 옵션 화면에서는 화면에 보이는 두 항목 모두 체크해 주신 다음 인스톨을 눌러서 설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마무리하고 Finish를 눌러서 종료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Git이 제대로 설치됐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VS 코드를 한번 종료했다가 다시 실행해 주시고 다시 터미널을 열어서 Git 버전 명령어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엔터를 눌렀을 때 버전 번호가 보이면 Git 설치는 정상적으로 완료된 겁니다. 좋습니다. 이제 설치는 끝났고 이번에는 Git 기본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Git은 누가, 언제, 무엇을 수정했는지 기록하는 도구라고요. 그러려면 당연히 사용자 정보를 먼저 등록해야 합니다. 다시 터미널을 열고 먼저 사용자 이름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gitconfig global user.name 그리고 사용할 이름을 큰 따옴표로 감산 후 엔터를 누르시면 됩니다. 저는 생존 AI로 하겠습니다. 엔터를 눌렀는데 아무 메시지도 안 뜰 수 있습니다. 그거 정상입니다. 조용히 설정만 저장된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이메일 주소도 등록하겠습니다. gitconfig global user.email 그리고 사용할 이메일 주소를 큰 따옴표로 감산 후 엔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엔터를 눌렀을 때 아무 반응이 없어도 정상입니다. 자, 그럼 이제 설정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gitconfig list 명령어를 입력했을 때 방금 입력한 이름과 이메일 주소가 보이면 정상적으로 설정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Git 설치와 기본 설정까지 완료하셨습니다. 개발 환경 세팅하는 게 생각보다 만만치 않죠? 이 단계가 원래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개발자들이 도커와 같은 아예 모든 환경이 갖춰진 작업 공간에서 시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걸음마 단계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빠르게 가는 것보다 하나씩 이해하면서 기초를 제대로 쌓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오신 것만 해도 정말 잘하고 계신 겁니다. 다만 지금은 일단 설치를 따라오느라 이게 정확히 뭔지를 깊게 확인하지 않고 넘어가는 부분도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이 직접 하실 때는 GPT나 클로드, 제미나이 같은 AI에게 이 작업이 무엇인지, 왜 설치하는지, 어떤 기능이 함께 설치되는지 한 번씩 꼭 물어보고 이해한 다음 넘어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나중에 막히더라도 덜 흔들리고 훨씬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오늘의 메인인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는 PostgreSQL을 설치해 보겠습니다. PostgreSQL은 완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상업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실제로 기업 환경에서도 널리 쓰이고 있어서 가볍게 연습용으로만 배우는 도구가 아니라 실무에서도 충분히 쓰이는 DB 관리 도구입니다. 그리고 PostgreSQL은 새 버전이 계속 나오는데요. 오늘은 학습과 실습 안정성을 위해 현재 기준으로 많이 사용하는 16.13 버전 기준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설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화면에 보이는 주소로 접속해 주세요. 접속하시면 왼쪽 위쪽에 Download Installer라는 문구가 보이실 겁니다. 그걸 클릭해서 들어가신 다음 윈도우스용 PostgreSQL 13 버전의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실행해 주시면 됩니다. 처음 나오는 셋업 화면에서는 Next를 눌러주세요. 설치 경로가 나오는 부분도 그대로 두시고 Next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컴포넌트 선택 화면인데요. 여기서는 스택 빌더만 체크를 해제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두고 진행하겠습니다. 스택 빌더는 나중에 추가 도구가 필요할 때 별도로 설치해도 됩니다. 그 다음 나오는 데이터 다이렉토리는 실제 데이터베이스 파일들이 저장되는 폴더입니다. 이 부분도 기본 경로 그대로 두고 Next를 눌러주세요. 이제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바로 비밀번호 설정입니다. 이 비밀번호는 PostgreSQL의 관리자 계정 비밀번호라서 실무에서는 반드시 복잡하고 안전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다만 오늘은 학습용이기 때문에 예시로는 간단하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따로 설치하실 때는 가능하면 더 안전한 비밀번호를 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은 포트 설정 화면입니다. 여기서는 기본값인 5432를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포트는 쉽게 말하면 컴퓨터의 문번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PostgreSQL은 보통 5432번 포트를 기본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기본값 그대로 두는 게 가장 편합니다. 다음에 나오는 Advanced Options는 로케일 설정인데요. 기본값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내 컴퓨터 지역 설정에 맞는 언어, 날짜, 숫자 형식을 사용하겠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확인 화면에서는 앞에서 지정했던 설치 경로와 포트 등을 한번 확인하시고 그대로 Next를 눌러주시면 실제 설치가 진행됩니다. 그럼 이제 설치가 잘 되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시 VS 코드 터미널로 이동해서 PSQL 더블 하이픈 버전을 입력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어라? 오류가 나네요? 괜찮습니다. 오류가 난 부분을 캡처해서 물어보면 해결해 줍니다. 그렇게 몇 번의 시도 끝에 PostgreSQL 경로를 pit 환경 변수에 추가하면 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윈도우가 PostgreSQL 실행 파일이 어디 있는지 기억하게 만들어서 어느 폴더에 있든 명령어로 PostgreSQL을 실행할 수 있게 해주는 설정입니다. 쉽게 말하면 바로가기 주소를 등록해두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같이 해보겠습니다. 먼저 윈도우 키와 R키를 같이 눌러주세요. 혹시 윈도우 키가 헷갈리시는 분들은 보통 키보드 왼쪽 아래쪽에 있는 스타트 버튼 모양 키가 그 키입니다. 누르면 실행창이 뜨죠? 여기에 sysdm.cpl을 입력해줍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시스템 속성 창이 열립니다. 여기서 고급 탭으로 이동하시면 아래쪽에 환경 변수가 있습니다. 그걸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목록 안에 Path라고 적힌 항목이 보일 겁니다. 그걸 선택하고 편집을 눌러주세요. 이제 맨 아래 빈 줄에 화면에 보이시는 경로를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입력하셨으면 확인, 그리고 다시 확인을 눌러서 창을 닫아주세요. 그리고 패스가 적용이 되려면 VS 코드를 완전히 종료했다가 다시 실행해야 합니다. 자, VS 코드를 종료한 뒤 다시 열고 터미널에서 다시 입력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버전이 잘 보이시죠? 좋습니다. 이제 PostgreSQL 설치와 기본 확인까지 완료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진짜로 데이터를 넣고 관리하는 실제 DB 구축 작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려면 일단 DB에 넣을 데이터가 먼저 있어야겠죠? 그래서 가상의 매출 데이터를 하나 만들어 봤어요. 여기서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할 게 두 가지 있습니다. 만약 기존의 엑셀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려면 데이터가 아무렇게나 정리돼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AI한테 데이터베이스에 등록 가능한 형태로 먼저 정리해줘 하고 시키셔야 합니다. 그 다음 그 엑셀 파일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 눌러서 CSV 파일로 바꿔주시는 게 좋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는 행과 열로 된 순수한 데이터만 들어가야 하거든요.
서식 같은 건 다 빼고 알맹이 데이터만 남기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교육 목적으로 가짜 데이터를 만들어서 내 PC 안에서 테스트하고 있잖아요. 데이터도 내 PC 폴더에 있고 DB도 내 PC에 있고. 그런데 실제 회사는 어떨까요? 회사가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이 여러분 PC 안에 있을까요? 아니죠. 서버 공간을 빌려 쓰거나 아예 서버를 직접 사서 거기에 저장합니다. 이걸 클라우드 또는 온프레미스라고 부릅니다. 이 개념은 화면에 나오는 영상을 보시면 몇 분 만에 정리되니까 헷갈리시는 분은 꼭 한번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세일즈 파일을 PostgreSQL Sales DB로 직접 구축해 보겠습니다. 먼저 VS 코드를 실행해 주세요. 그리고 좌측 상단에 파일이라고 된 부분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폴더 열기가 보이실 거예요. 클릭해 주시고 아까 만든 세일즈 파일이 있는 폴더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좌측에 DB 생성 폴더가 있고 그 안에 세일즈 데이터 CSV 파일이 보이시죠? 그리고 우측 상단에 클로드 표시가 보이시죠? 그걸 클릭하시면 대화창이 나타납니다. 참고로 클로드를 처음 연결할 때 로그인 페이지가 뜰 수도 있어요. 그때는 가입하신 클로드 계정으로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우측 아래를 보면 모드 표시가 있을 거예요. 우리는 일단 오토 모드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화면에 보이는 명령문으로 요청하면 끝나요. 자, 이렇게 요청하면 클로드가 알아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줍니다. 그런데 진행하다 보면 비밀번호를 물어볼 겁니다. PostgreSQL 처음 설치할 때 넣었던 비밀번호 있죠? 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엔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게 진짜 다 들어갔는지는 두 눈으로 봐야 믿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PostgreSQL에 접속해서 잘 들어갔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윈도우 검색창에서 pgadmin이라고 검색하신 다음 실행해 주세요. 이 프로그램은 PostgreSQL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해주는 도구입니다. 원래 PostgreSQL은 터미널에서 다뤄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같은 비개발자는 눈에 안 보이면 좀 불안하잖아요. 마우스로 직접 클릭해서 봐야 안심이 되거든요. 그래서 눈으로 보고 마우스로 편하게 다룰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이 필요하겠죠? 이게 pgadmin입니다. PostgreSQL 설치할 때 같이 깔린 프로그램입니다. 더블 클릭해 주시면 FinanceDB라고 보이네요. 참 저는 이 DB 제가 직접 만들어 뒀는데 아마 완전 처음 만들 경우에는 DB 생성도 클로드가 알아서 진행해 줄 겁니다. 이 DB명으로 들어가시면 안에 데이터베이스라고 되어 있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생성된 DB가 보이실 겁니다. SalesDB라고 생성된 것이 보이네요. 이게 방금 클로드가 만들어준 DB입니다.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화면이 어지럽네요. 다른 건 모르셔도 되고 스키마라고 보이시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테이블이라고 보이시죠? 이 테이블을 클릭하시면 우리가 이번에 넣은 매출 데이터가 보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잠깐. 도대체 스키마는 또 뭐야? 헷갈리시죠? DB, 스키마, 테이블, 진짜 한 번에 딱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요, 아주 다양한 데이터를 통째로 담아두는 큰 공간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PC의 C 드라이브 같은 거죠. 그러면 스키마는 뭘까요? C 드라이브 열면 폴더들이 보이잖아요. 그 폴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스키마입니다. DB 안을 주제별로 칸칸이 나눠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테이블은요? 그렇죠. 폴더 안에 들어있는 파일이겠죠? 이제 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FinanceDB라는 데이터베이스 안에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같은 스키마가 있고 그 손익계산서 스키마 안에 매출과 비용 같은 테이블이 들어있는 구조예요. 자, 그러면 이 테이블에 원본 매출 데이터가 다 들어갔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Sales 테이블을 클릭한 상태에서 마우스 우클릭하시면 맨 아래 쿼리 툴이 보입니다. 이걸 클릭하면 명령문을 입력하는 공간이 나오는데요. 터미널처럼 명령어로 데이터를 불러오고 수정하고 관리하는 창이거든요. 다만 여기엔 전용 관리 언어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걸 SQL이라고 부릅니다. Structured Query Language의 줄임말이죠. 그런데 이 언어 외우실 필요 없어요. 요즘은 AI한테 물어보면 다 알려주거든요. 전체 데이터 확인하는 쿼리문 만들어줘. 이런 식으로 질문하면 끝입니다. 그래도 주로 사용하는 몇 개는 알아두시면 좋겠죠? 여기 Select All from Sales는 Sales 테이블에서 모든 데이터를 불러와 달라는 명령입니다. 별표가 전체라는 뜻이에요. 이 명령문을 입력하고 F5를 누르면 짠! 등록된 데이터가 전부 나타납니다. 총 720개가 등록됐고 마지막 숫자가 1304로 끝나는 데이터네요. 실제 원본하고 비교해보면 일치하네요. 자, 이제 다음은 뭘 해야 할까요? 그렇죠. 이 데이터를 실제 웹 화면에서 보여줄 통로를 만들어야 하죠. 그게 바로 API로 웹 브라우저와 연결하는 작업이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엔 이 숫자들을 눈에 확 들어오게 시각화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순서대로 한 번에 요청해 보겠습니다. 시각화는
제가 미리 만들어둔 대시보드를 예시로 참고해서 만들어 달라고 요청할게요. 먼저 클로드한테 내릴 명령문부터 만들어야겠죠? 근데 이것도 별것 없어요. 클로드한테 이렇게 요청하면 됩니다. 현재 PostgreSQL의 SalesDBA의 Sales 테이블에 데이터 적재가 모두 끝난 상태야. 이걸 웹브라우저와 연결하는 API 작업을 수행하고 현재 작업 폴더에 있는 비용 대시보드 템플릿을 참고해서 데이터를 연결하고 시각화한 뒤 여기에 동적 애니메이션까지 적용하도록 요청하는 지시문을 만들어줘. 이렇게 말하면 화면에 보이는 지시문을 뚝딱 만들어줍니다. 자, 그럼 이 지시문 그대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프롬프트를 복사한 다음 VS 코드의 클로드 코드 대화창에 그대로 넣으면 지시문대로 사전 파악부터 백엔드 API 작업, 연결 검증, 프론트 연결과 시각화, 동적 애니메이션 적용, 완료 보고까지 쭉 한 번에 진행이 됩니다. 총 25분 정도 걸렸습니다. 완료 보고가 끝나면 이렇게 대시보드 주소를 하나 만들어주는데요. 그 주소를 복사해서 웹 브라우저에 붙여넣고 원하는 대로 잘 만들어졌는지 검수해 보겠습니다. 자, 첫 화면에 숫자랑 그래프가 뜨면서 애니메이션이 잘 적용됐네요. 숫자 카드도 마우스를 가져다 대니까 강조되게 되었고 매출 그래프도 전년도하고 비교되게 잘 구현됐습니다. 평균 단가, 카테고리별 매출 비중, 상위 세그먼트 증감까지. 완벽하진 않지만 이 정도면 훌륭하네요. 항목별로 한 화면에 모으고 핵심 메시지를 위쪽에 올리는 그런 것만 조금 더 다듬으면 실제 보고서로 써도 될 만큼 괜찮아 보여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뭐가 남았을까요? 지금 이 주소는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주소가 아닙니다. 루프백 주소라고 해서 딱 내 컴퓨터에서만 볼 수 있는 주소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집 안에서만 켜지는 TV 같은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게 이 사이트를 세상에 내놓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실제 주소를 부여해서 그 주소를 입력한 누구나 볼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우리는 이걸 배포라고 부릅니다. 다음 시간에는 AI를 활용해서 실제로 배포하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거기에 회원 가입 기능도 넣어서 아이디랑 비번이 맞아야 로그인되는 기능이랑 게시판 기능까지 같이 만들어서 배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개발 환경을 세팅하고 VS 코드와 클로드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웹 브라우저에 시각화하는 것까지 직접 해보셨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아무것도 모를 땐 정말 한없이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막상 처음부터 끝까지 딱 한 번만 해보시면요.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기본만 제대로 챙겨두면 나머지 개발은 AI가 다 해주거든요. 우리는 정말 멋진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멋진 세상, 저와 함께 제대로 한번 살아남아 보실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세상이야. 고민하고 실행해보길 바래.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살아남을 것이다.